2014 타경 11152 경기도 평택시 청량리가 판결이 나와서 지목이 이게 뭐야? 전으로 해서 162평인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평택에가 이제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져 보면 이게 평택이 나오기만 하면 나가는 곳인데 이게 여기 사거리 있는데 이게 코너 땅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유자로 갖고 있던 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그 경유로 낙찰 받은 사람이 41명 지분을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지분을 경매로 나온 걸 41명이 낙찰을 받고 그 41명은 반을 갖고 있고 나머지 반을 갖고 있는 게 다시 경매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3분의 1명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42명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42명이 공투로서 낙찰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게 나온 거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43명이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수원 어딘가에서 경매학원에서 공투를 한 거더만, 이거 보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이 좋다고 해서 공투를 해놓고 그 원장님이 지분 경매 뒤처리하는 건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사놓고 2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도 사놓고만 했어도 뒤처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43명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같이 공투로 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2분의 1, 2분의 1인 거야. 그렇지.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삽시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샀어요.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 소송을 했더니 이 경매학원에서 변호사를 샀더라고. 변호사를 사갖고, 자, 이게 지분권자들입니다. 이 지분권자들. 이게 이렇게 지분권자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질려갖고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지분권자가 많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많아도 좋아요. 그 많으면 왜 좋냐? 한 번 더 떨어져. 그러니까 마진이 더 많아요. 근데 뒤처리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단료가 좀 더 들어갈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면. 근데 이렇게 지분권자가 많다 보니까 했는데 공유물 분할의 청구서를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다 팔아서 어떤다? 돈을 놔자. 했더니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답변을 뭐라고 하냐, 분할의 방법으로서 원칙인 현물 분할. 공유물 분할 방법 중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법 제229조 관례 대응으로 현물 분할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공유물 분할한다면 강제로 분할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갖고 현물 분할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현물 분할을 해도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있고 건물이 없이 땅만 나오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을 분할 못하면 현물 분할을 못할 이유를 판사님이 대라 하면은 이래서 현물 분할이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있는데 안방은 누가 갖고 건너방은 누가 갔냐는 판사님이 그럼 다 팔아서 하는데 그런 건물이 없이 그냥 땅만 나왔는데 현물 분할하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이 아니라 짠 놈은 너무 작기 때문에 건물 취급가 안 됩니다. 짠 놈은 돌아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유가 될 때는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 분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다? 요렇게 잘라서 자기네들이 가를 갖고 우리는 나를 가지라고 어떤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역제안을 했죠. 우리가 간을 갖고 네가 나를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경매학원의 원장이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면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그냥 통째로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면 세상 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거 뭐 현물 분할하는 게 뭐, 자기네들이 현물, 자기네들도 40명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는 어떻게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도 평택은 경매로 팔아도 된다? 산 때보다 2, 3년 지났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시,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가질 테니까 니네가 안쪽을 가져라. 이렇게 했더니 다시 그쪽에서 나왔어. 경매로 팝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투자자들이 의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얘기했겠지. 뭐 경매로 판다고 해도 뭐 소리 날 거 없지 않느냐. 팔자. 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에서 어떤다? 경매로 팔자. 그러니까 그럼 좋다. 경매로 팔자. 이거 경매로 팔아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이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어떤다? 평택이라는 곳에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만약에 41명이 다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저기 공인물 분할 같은 거 할 때 각 공시송달이나 이런 게 다 돼야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공시송달을 하든지 공시송달도 송달 단주 이렇게 해요. 특별 송달을 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몇 개월은 더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송달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 송달이 안 될 경우 아니,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될 때는 특별 송달로 하게끔 하고,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되면 공시 송달로 가니까, 우리 저기 경매 보게끔 되면 그 송달 간주 이렇게 나오죠. 그 송달이 안 됐는데 공시 송달로 했기 때문에 송달 간주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주소로 송달을 하고 주소가 바뀌었다 할 때는 주소 보정하라고 나와요. 그럼 주소 보정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여기 소송을 하는데 그 주민등록지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현재 있는 주민등록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지로 해서 다시 소송을 해줘요. 했는데 송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특별 송달을 한번 해요. 특별 송달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는데 특별 송달 했는데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 송달을 해달라 하고 우리가 법원에다 얘기하면은 특별 송달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기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송달을 하고 특별 송달을 또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가짜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공시송달로 해서 송달 간주해서 어쩐다?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 지분자가 외국에 가는 경우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어떤 거요? 지분자가 영주국 가고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가 있을 때도 송달을 할 때는 자기가 여기 국내에 송달했을 때 어느 어디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에 있고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법원에다가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더 걸린다 뿐이지 경매가 진행되는 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경기 정보는 뭐 지분자가 외국 가 있는 경우 있더라. 그래 여쭤봤는데. 지금 있는데 그 다시 말해 법에 보면은 지분권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국내에다가 대신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 외국에 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데 일반 여행으로 갔어서 뭐 외국에 가 있는 건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 등록에 국내에 있는데 여행으로 갔을 때는 국내에 거주한 걸로 되잖아요. 그럼 국내에 그 주소에다가 송달했는데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송달 간주로 가는 거고 정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주민등록지를 외국에 옮겼을 때는 외국에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질문 시간을 얼마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종중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종중 같은 경우는 앞에 선대분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자식들이 계속 갔잖아요. 그걸 이제 수계 신청이라고 해서 상속자를 찾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대만 내려가면
그 상속자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속자를 다 찾기가. 그래서 그거 질문은 그 앞에 답변해 드린 걸로 이해가 됐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등기 중에 합유 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합유 등기. 예, 합의 등기. 그 합유 등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그 합유 등기에 계신 분이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신 걸로 등기부에는 그냥 그렇지, 그렇죠. 사망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나머지 살아계신 분 대상으로만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수재 신청을 하게끔 된 그 상속자를 다 찾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그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5명이 됐는데, 그 5명 중에서 또 상속했으면 그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해갖고 어려워서 손들어요. 근데 합의 등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건 괜찮다니까.